우리가 언젠가 이 사람을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 마침 교수님께서 그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룰 사람 누굽니까? 예, 그 무도 마사요시라는 청 일본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일본 대사였어요. 주한 일본 대사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일본 쪽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네, 동일본 네.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일본을 많이 후원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예. 거기에 대한 감사드린다라는 차원에서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 TV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예. 예. 그 정도로 탄 씨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일본 극우파의 선두에 서면서 일본의 혐한 보도에 그 선동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무도 마사요시 네.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특히 이 사람의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JP 프레스라든가 프레젠트라는 대단히 일본 쪽에서 잘 읽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글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 쪽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네. 자, 제가요, 네. 제목에도 그렇게 달았는데 혐한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샀어요, 제목에. 근데 네네네. 정말 저도 이분이 그 주한 일본 대사를 할 때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왜냐하면 TV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아까 이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그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도 아마 외교부 출입 기자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라든지 예. 독도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에서 이 일본 대사를 초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 저희 외교부 장관 이제 앞에 이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혐한이 네. 돼 있어가지고, 야, 아마 그때의 자기가 당했던 것을 복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약간 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쓰비시 증권업에 진영돼 가지고 네. 피해를 받은 분들이 2018년 10월 말쯤이었어요. 예. 그때 대법원 판결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10월쯤에 일본 최초의 피해자가 이겼고, 그리고 그 다음 미쓰비시 증권업의 피해자들이 또 네. 한국에서 이겼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이 무토 씨가 이게 대사를 그만둔 후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바로 미쓰비시 증권업의 고문을 지냈습니다. 대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군요. 네네. 그래서 미쓰비시 쪽에서는 이게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주일 한국 대사였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회이사로 사회이사요.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무토라는 사람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무도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이 4년간 미쓰비시 증권업의 고문이었는데 어떤 것도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패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그때 무엇을 했는가 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것을요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다카치호 대학교라고 있어요, 일본에. 예, 예. 거기에 있는 고노이 교수라는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일본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토 씨가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 그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안에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무토 일본 대사는 혐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이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이 혐한의 대표 주자로 이제 나서게 네네. 된 거군요. 예, 바로 그런 예. 것입니다. 네. 잘 처리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기자님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린다라는 것은 일본 안에서도 몇 번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한국에서도 대단히 그 히트를 친 영화죠. 1987입니다. 1987이네요. 예. 보셨나요? 예, 예, 봤습니다. 당연히.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이게 87년 민주화 투쟁을 음.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뭐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였죠. 그렇죠. 네, 무도는 이 영화 1987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예, 재밌는 영화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네. 개봉이 됐었군요. 네네. 예. 이게 2017년 후반기에 한국에서로 개봉되었고 일본에서로 개봉되었는데요. 네네. 그래 2017년은 문재인 정권이 그 5월부터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무도가. 예.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이었기 때문에. 예. 네네. 그때 잔준왕 감독이 제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그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당시. 그래도 이 잔준왕 감독은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여서 일본 TV에서 계속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그 전단 선거를 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무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왜곡을 소스름지 않게 왜곡을 하는 예. 총 일본 대사.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죠.